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립협회 학습지는 20장입니다. 시험 범위까지 이제 5장 정도 남았는데요. 얼른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못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립협회가 활동을 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많고 중요한 것도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좀 볼게요. 배경 같은 경우를 먼저 보자면 일단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왜요? 아간 파천 자체가 어떤 사건입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러시아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들이 대한제국, 다시 대한제국 아니네요.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권이라 하면요, 우리 땅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 예를 들어 뭐 광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부설 이런 것들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뜯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내각이 등장을 합니다. 박정향과 이완용 내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내각은요, 칠러 친미 성향이 강했던 내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는 일단은 지금 자기들이 러시아랑 가깝고 미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 신문이었습니다. 신문을 찍어내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 발간을 계획을 해요. 근데 이 신문을 누가 하면 좋을까를 찾아보다가 특히 친미 쪽을 짚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급진개혁파 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죠. 서재필입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이 신문 발간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신문 만드는 걸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재필은요, 서구 사상의 소개, 그리고 국민 계몽을 위해서 신문을 만듭니다. 그 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든 건 아니란 얘기네요. 독립신문이 먼저 생긴 다음에 독립협회가 생긴 겁니다. 1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독립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선은 독립신문 만든 다음에 서재필하고 이 개혁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냐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이전에 청나라한테 사대했었잖아요. 그 사대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아있던 청나라한테 사대했던 그 흔적들도 없애야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책에 맨 윗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건데요. 독립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든 거고요. 이 독립협회는 모금 운동을 합니다. 독립문 만드는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 독립협회는요, 특징이 뭐냐? 어느 계층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학생이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자금만 내면은 그냥 그 협회에 그 돈만 내면 다 협회 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독립문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관도 있죠. 바로 밑에 나오는 건데요. 독립문은 어떤 걸 허물고 만든 거냐? 조선에 영은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헐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독립관은 모화관이라는 거를 없애고 만든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헐고 만들었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만들었던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영은문과 모화관이 뭐냐면 청나라 사신단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청나라는 조선 입장에서는 높은 나라잖아요.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신들을 접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들어오던 문이 영은문이고요. 그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모화관입니다. 즉 청해에 대한 4대의 그 흔적들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독립문 건립과 조성 정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업 중엔 그 여기 쓰면서 그냥 했었잖아요. 빈칸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시설 모두, 독립문과 독립관 모두 청나라 사신이 드나들던 문, 즉 아까 말했던 영은문과 그 청나라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 모화관을 헐고 만들었다는 거. 예, 하여튼 청나라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민중계몽 운동을 시작을 하죠. 계몽이 뭔지는 계속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깨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잡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간행을 하고요. 매주 독립관에서는 토론회를 여는데 그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신교육, 미신타파, 그리고 신문보급, 그리고 위생 같은 것들, 즉 예전에는 잘 안 했던 것들, 그리고 근대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제로 토론회를 하면서 계몽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성향이었잖아요. 정치적 느낌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계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조선한테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전령도라는 섬을 조차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차는 뭐냐? 여기 있죠? 특별한 합의에 따라서 다른 나라 영토를 일부 빌려 사용하는 걸 조차라고 해요. 저령도가 어딨냐면 부산에 있거든요. 지금의 영도인데요. 그 저령도에다가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저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럴 때 저탄소가 아니고 석탄을 그 보관한 창고예요. 근데 그 석탄은 뭐에 필요하냐면 배 연료였거든요, 당시에. 그 터빈 엔진 돌리는 거, 증기선. 그러면 무슨 의미냐? 부산 밑으로 쭉 나가면 태평양 나오잖아요. 일본 건너서. 즉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저탄소에서 석탄을 공급받아서 군함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선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침략 또는 세력 확장에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독립협회가 이걸 가만히 안 두고 봤겠죠. 그래서 저령도 주차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격이 변화하게 되죠.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정부 관리들은 이거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친러, 친미 정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요. 이 빈자리를 더 이제 개혁적인 사람들, 개화 지식인과 민중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처음에 얘기했던 계몽적 성격에서요. 이제 정치적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는 게 뭐냐? 표로 넘어가시면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만민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바글바글하죠. 종로에서 처음 모였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거의 전 계층, 즉 독립협회 회원들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게 됐냐? 이때 당시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 뭘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러시아 영향은 여전히 셌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그걸 틈타서 우리 나라에다 이권을 또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뭐예요? 러시아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요. 여기 있죠? 자주 국권운동. 우리나라 건들지 마라. 우리나라 홀로 서겠다. 이런 운동입니다. 자주 국권만 쓰면 되네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먹혀요. 러시아가 이 여론을 의식해서요. 러시아가 이제 간섭을 하거든요. 대한제국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었던 저령도 조처 요구도 철회를 하게 되죠. 아, 여기까지는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일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급진적인 요구들을 하게 돼요. 자유민권 운동이라 그래서 자유민권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여기 써 있는데요.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바로 이 네 가지거든요. 예, 이거를 그 당시 요구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럼 독립협회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랬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번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정부가 좀 더 이제 개혁적인 성향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이제 내각을 잡게 되냐면 박정향이 내각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흐름이 자기 편으로 돌아왔잖아요. 정치를 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의회가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죠, 그죠?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을 만들고 폐지하고 하는 건데, 또 의회는 그런 권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즉 국가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왕과 대립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옛날에 왕이 다 했잖아요. 근데 왕이 했던 거의 일부분을 의회가 하게끔 한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박정향 내각과 이 중추원이라고 원래 기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가 생긴 게 좀 의회처럼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줘서 진짜 의회처럼 바꾸자라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합의가 돼요, 또. 놀랍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개최하냐? 지금 정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아니라 관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6가지의 이제 개혁안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헌의육조라고 합니다. 이걸 또 채택을 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외국인한테 의지하지 말고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해라. 이건 뭡니까? 고종을 지키자는 얘기잖아요. 왕을 냅두자라는 겁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정부와 외국인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은 정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정부가 하는 건 원래 맞는데 중추원도 거기에 그 동의권을 행사하게끔 해달라는 거죠. 국가재정은 뭐 여기 뭐 알아서 보시고, 6번이 좀 귀엽죠? 제발 좀 해라. 이거 우리 정했으니까 이거 좀 하자라고 마지막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의육조를 채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추원의 관제가 바뀝니다. 그걸 중추원 신관제라는데 내용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추원 의원 50명 중에서 절반은 황제가 뽑고 절반은 독립협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뽑는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중추원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무슨 권력을 갖게 되냐? 우리나라 국회가 뭐예요? 법 만들고 없애고 하잖아요. 그거를 입법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외국인과의 조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권한을 이제 하게끔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조약 비준권이라고 합니다. 비준이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아주 원활하죠, 그죠? 근데 이 보수적인 세력들이 중추원이 힘을 갖고 또 거기에 절반 이상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종한테 가가지고요. 황제, 얘네 알고 보니까 의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하려고 그래 라고 모함을 하죠. 뭡니까?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공화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무슨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죠. 즉 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표가 다스리는 걸 공화제라고 하거든요. 즉 고종을 없앨라 그런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종은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독립협회한테 뭐라고 합니까? 해산을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지도자까지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협회가 가만히 그냥 네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정부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헌의 6조 아까 정했던 거 이거 시행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됐죠. 근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보수단체인 뭘 동원하냐면 황국협회를 동원을 해요. 옛날부터 보부상은 나라에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이나 그 정부와 보부상들이 협상을 했었어요. 좀 결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 상품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이제 나라가 원할 때 좀 나서줘라 라는 걸로 좀 통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황국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단체를 동원해서 이제 독립협회를 습격을 하게끔 시킵니다. 또 군대까지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무력으로 탄압을 하면서 강제를 산시키게 되죠. 좀 허무하죠, 결말이. 자, 그럼 의의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의의는 뭡니까? 우리의 자주국권을 확립을 실제로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한 부분도 있죠. 어디로부터 독립을 외쳤습니까? 청하고 러시아였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민권 의식도 고취를 했다라는 거. 근데요, 한계가 뭐냐? 수업 중에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의병을 뭐라고 봤습니까?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비판일지 비난이 맞겠죠, 그죠? 근데 이때 의병이 왜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죠. 즉 한계를 하나 더 제시를 하자면 독립협회는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만 적으로 생각을 했고 일본을 러시아와 달리 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게 또 한계점이겠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긴 그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요 의회 설립 파트부터 이제 해산되는 곳 여기까지 몇 가지가 좀 말도 어렵고 내용도 많으니까 여기 부분을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만 잘해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의회가 가지는 게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이 공화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맥락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간만에 하느라 말도 좀 절고 했네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독립협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